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자, 이슬람 여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도비에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고요.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 중에서 이미지 보정이라는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보정.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 여기 있는 것들이 보정에 관련된 것들이죠. 밝기와 대비, 레벨 커버, 익스포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휴 앤 세츄레이션, 컬러 밸런스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뭘 하면 표가 많이 날까? 바이브런스, 휴 앤 세츄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바이브런스를 해볼게요.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바이브런스는 생동감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이브런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바이브런스 슬라이드와 세츄레이션 슬라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브런스는 이미지에서 피부톤을 컴퓨터가 찾아서 그 피부톤에 생동감을 주는 것이 바이브런스고요. 세츄레이션은 피부톤에 상관없이 전체 이미지의 색조를 채도를 높게 해주는 게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브런스는 값을 많이 줘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계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톤과 다른 부분은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해볼게요. 자, 값을 최대까지 줘보겠습니다. 약간밖에 변하지 않죠. 원래 상태, 최대치. 자, 거기 비해서 세츄레이션은 최대치를 주면 지금 이 이미지는 그래도 튀는 부분이 없는데요. 바이브런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이브런스는 보통 한 70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고요. 세츄레이션은 일반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 좀 낮은 값을 줘야 적절합니다. 자, 근데 왜 이 두 개 값을 다 주냐? 비슷한데 바이브런스는 피부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세츄레이션은 나머지 배경까지 같이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OK를 하고 막 다른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원본처럼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없죠. 컴퓨터가 언두 레벨, 아까 우리가 100을 줬죠. 히스토리 스택, 내가 작업한 것을 쌓아두는 히스토리 스택을 100으로 줬는데 만약에 100번 이상 뭔가를 내가 수행을 했으면 컴퓨터가 얘를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이 기능들을 포토샵의 레이어에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는 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레이어는 청이라는 뜻이죠. 여기 레이어 메뉴에 보면 New 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저는 이 메인 메뉴 와서 잘 쓰지 않고 저기 레이어 패널에서 쓰기 때문에 위치를 빨리 못 찾았네요. 자, New Adjustment Layer로 갔더니 아까 있던 것들이 똑같이 있죠, 그죠?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쓰면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레이어 패널에서 직접 해볼게요. 여기 반달 모양 있죠? 얘를 꾹 누르면 거기 있던 아까 메인 메뉴, 레이어,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있던 메뉴들이 여기에 똑같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이브런스를 제어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레이어에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바이브런스. 자, 그랬더니 레이어 모양이 기존과 좀 다르게 생겼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이브런스를 조절하려면 이 레이어의 빈 곳을 하얀 곳을
위에 속성창이 떴네요. 이게 팝업으로 떴었는데 또 위에 속성창으로 바뀌었네요. 새 버전은 하여튼 적응이 좀 필요하네요. 그죠? 자, 이 오른쪽 것은 마스크, 왼쪽 것은 기본 속성이 되겠네요. 좋아졌네요. 자, 기본 속성에서 아까 우리가 바이브런스의 값은 많이 줘도 된다 그랬죠. 자, 이미지 적게 주면은 이렇게 최저값을 줘도 색감이 남아 있어요. 반대로 최대값을 줘도 많이 튀지 않아요. 자, 얘를 원래대로 돌리고 세츄레이션을 많이 줬어요. 좀 과하죠. 없애면 흑백처럼 되죠. 자, 세츄레이션은 조금만, 많아도 한 20 얼마, 보통은 15 정도. 바이브런스는 한 6, 70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줬는데 여기 좋은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 하얀 부분이 아까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흰색처럼 생겼었죠.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그러면 라쏘를 이용해서 라쏘의 패드 값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패드 값을 5를 주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구멍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블랙을 채워 볼게요. 자, 그랬더니 저 마스크 부분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마스크 부분은 보호돼서 원래 상태가 남아 있는 거죠. 마스크 부분을 대충 자, 배경은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바이브런스에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칠해서 보호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만약에 나는 옷도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람 피부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충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난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오른쪽만 바이브런스 값을 원본을 살려놓고 왼쪽은 바이브런스를 준 상태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도 옷을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도 옷이네요. 그죠? 피부를 빼고 다 선택하면 되겠네요. 검은색을 줘서 하면은 바이브런스의 효과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이 레이어를 끄면 전체가 원본인데요. 레이어를 켜면 피부에 관련된 부분만 바이브런스가 들어가게 됐네요.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또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레벨 해볼게요. 자, 레벨 값이 여기 떴는데요. 새 창으로 안 뜨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네요.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아까 레벨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잘라낸다 그랬는데 어두운 부분이 산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안정화됐네요. 거기까지 살짝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프리뷰 여기 눈 모양이 프리뷰죠? 눈을 끄면 아까 원본이고요. 눈을 켜면 자, 약간 어두운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흰색으로 열화되지 않게 지금 여기 산이 낮은데요. 그래도 값이 있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열화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눈두덩과 코끝, 손등 일부가 열화됐어요. 이런 거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 놓을게요. 자, 그랬더니 눈두덩, 손등, 코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났죠. 여기는 손대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중간 톤을 어두운 데 맞출 거냐 밝은 데 맞출 거냐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끌었더니 전체가 밝아지고요.
오른쪽으로 끌었더니 전체가 어두워지네요. 기본값은 1.0인데 오른쪽으로 조금만 끌어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아웃풋 레벨은 콘트라스트를 줄일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둘 중에 한쪽만 해서 밝게 하거나 한쪽만 해서 어둡게 하는 방법은 가끔 쓰이지만 양쪽을 다 줄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중에서 레벨을 지정해 줬고요. 자, 레벨을 끄면 이렇게, 레벨을 켜면 이렇게, 바이브런스를 끄면 이렇게, 켜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사진이 워낙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 놔두고, 자, 커버 살짝 조절해 볼게요. 자, 커버는 S자로 주로 한다 그랬고요. 가운데로부터 왼쪽 거를 올리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진다 그랬죠. 가운데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낮추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좀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하고 밝은 부분은 어둡게 했으니까 서로 중간으로 살짝 모이게 되는 거죠. 밝기가. 이걸 반대로 하면 콘트라스트가 더 커지는 거죠. 어두운 부분을 원래 값보다 더 내리고 밝은 부분은 원래 값보다 더 올리면 콘트라스트가 세지는 거죠. 자, 근데 콘트라스트가 세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중간 톤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게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이렇게 프리뷰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 정도로 조절을 해둘게요. 자, 커브도 했고요. 노출 한번 해볼게요. 뭐 원래 이 작가들이 찍은 사진은 노출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는 그 노출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노출을 낮게 하니까 노출 부족이 되고요. 노출을 올리니까 노출 오버가 되는데, 자, 노출 오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노출 부족도 조심해야 되지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노출을 부족하게 할 때는 어두운 부분이 파묻히는 것, 이런 머리카락의 결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검정색 양복의 천질감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어지지 않을 만큼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을 올릴 때는 아까처럼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 눈두덩 부분, 코끝, 손등, 밝은 부분이 열화돼서 허옇게 뜨지 않게. 자, 이렇게 되면 떴죠.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노출은 지금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 커렉션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감마 커렉션은 여러 번 다시 설명할 건데요.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 모니터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빛을 내줍니다. 근데 전기 신호는 디지털처럼 1 집어넣으면 1의 밝기, 100 집어넣으면 100의 밝기, 50 집어넣으면 50의 밝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기적 신호의 특성을 디지털 신호의 특성으로 보완해 주는 게 감마 값이라는 거고요. 보통 1.8에서 2.2 정도를 쓰고요. 지금은 거의 다 1.8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해두죠. 자,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들을 하나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나중에 얘네들의 그 설정 값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필요 없을 때는 얘를 눈을 가리거나 또는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non-destructive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요. 비파괴 작업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여기서 만졌던 작업들은 지금 여기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서 이게 안 뜨는데요. 자, 일반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파괴적인 방법이에요. 원본을 손상시키면서 새롭게 덮어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 양의 일정 횟수의 명령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괴 프로세스라 그러고요. 지금 최근에는 모든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비파괴 파이프라인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생산 공정 이런 건데요. 비파괴 파이프라인이 아주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샵을 하든 애프터 이펙트를 하든 또는 3D를 하든 간에 최대한 이렇게 관리하기 쉽게 하는 것, 작업 공정이 살아있는 것,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만 나중에 수정도 편하고요. 실무라 그러면은 더 짧은 시간에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관련된 설명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